법인으로 오피스텔 매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사업자 유형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씨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을 법인으로 매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한번 사례로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2021년부터 2022년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보면은 주택 관련해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분양 직원들이 이 절세를 홍보하면서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많이들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수 추천해서 법인이 매수하고 이 법인이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면 대출도 많이 받고 주택수 문제도 안 되고 세금도 피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일단 오피스텔을 매수를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상황별로 좀 체크해야 될 사항과 알아야 될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상황별로 좀 정리 좀 해볼까 하고요. 일단은 법인을 활용할 경우에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서류상의 목적하고 다르게 뭐 주거로 사용한다거나 할 때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으로 오피스텔 매수 처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례자분은 마포 공덕동 인근에 33제곱미터 오피스텔을 5억에 분양 계약을 하신 분이세요. 일단은 부부 두 분이 각각 30세로 남편분은 직장이 여의도, 부인분은 광화문이다 보니까 두 분이 둘 다 회사 다니기 편한 곳이 공덕 근처겠죠. 그래서 5호선 여의도와 광화문 쪽 있다 이 일대로 신혼부부 현금 2억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좀 자금이 안 되고 하니 두 분이 거주하기에 좋은 이제 10평 내외의 오피스텔을 매수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세대 한 동짜리였고요. 사실 이게 뭐 투자성이 좋냐 안 좋냐는 그건 차지하고 오늘은 세금제도 측면만 좀 알아볼게요. 근데 이거를 매수할 때 이제 분양 직원분이 좀 더 뭐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안내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내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렸는데 이러면 대출도 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진행 후에 법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주택수 문제나 청약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안내하면서 투자를 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좋아 보일 거예요. 특히 신혼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 분양 직원분이 되게 전문적 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실제 상담 시에 안내를 해드렸던 걸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에 이제 법인을 실사용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딱 걸리는 게 취득세 문제예요. 일단 취득세가 이건 되게 간단하게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용 시설을 매입을 할 경우에 실사용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5년 내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율 9.4%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걸 오피스텔을 개인이 매입을 했다면 4.6% 취득세에서 2,3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했겠지만 만약에 법인 사무실 사용 용도로 매수했을 경우에 9.4%를 적용을 하면 4,7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즉 벌써 시작부터 2,4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거 불법 전용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것도 아니면서 부부 두 분이 신혼부부 거주집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입신고 문제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해요. 일단 내가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일단 그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여기에 전입신고를 한다 그건 실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걸 정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주택으로 됐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사무실 용도로 신고하고 어쨌든 법인으로 사용하는지만 이 법인 자체는 현실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죽은 사업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법 전용 문제는 반드시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거 전용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세금 신고, 기장료 등의 회계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뭐 작게 봐도 단지 월 10만 원씩의 비용은 계속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재산세. 일단 사무실로 사용하면 주택과 다르게 재산세도 좀 높아요. 그래서 재산세도 높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주택으로 판명이 났을 때 법인으로 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촬영한 내용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금액이 법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높은 3%의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위험이 되게 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넣어야 되죠. 장점은 이제 법인 사무실 사용으로 했을 때 장점은 개인의 청약 및 주택수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 있는데, 대출 진행할 때 또 사무실로 실사용할 때는 임대차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대출도 높게 나오는 장점, 두 가지는 장점으로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단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이럴 때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법인으로, 그럼 이분이 또 어떤 고민을, 취득세가 문제가 되니까 좀 알아보니까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볼게요. 일단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주택, 신규 분양 계약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은 맞습니다. 만약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경우에는 4.6%의 2,3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85%를 감면해서 15%만 적용되기 때문에 345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으로 매수했을 때 2,300만 원이니까 1,955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죠.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일단 10년 내 매각할 때는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1년 5% 인상률 제한 규정도 적용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현황신고, 보증보험 가입 등 각종 의무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은 역시 앞에서 얘기한 법인 설립과 동시에 회계 비용 발생하는 것. 여기에 또 하나, 현재는 마포 공덕동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어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향후에 이 마포 공덕동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될 경우에는 다시 종부세 문제는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점으로 와 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사용하는 것보다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은 개인의 청약, 주택 매수, 주택수 문제는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불법 준용 문제도 없고요.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0년간 매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 그리고 1년 5% 인상률 제한 규정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법인으로 재지정됐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추천드린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오피스텔은 내가 사용할 목적에 맞게 사업자를 등록하는 건데, 이분들은 신혼부부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무주택자시니까 그냥 개인으로 명의 이전을 다시 하고, 부양권 상태에서 아직 취득세가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하고 실거주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물론 취득세는 4.6% 취득세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매각을 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불법 전용의 문제도 없고요. 업무시설로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이게 업무시설로, 건축물에서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청약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2주택자 주택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례별로 이 한 분의 사례에서 이렇게 다양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어떤 게 좋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거주고 무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오피스텔 보유 시 발생하는 문제를 총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보유를 하면 앞에 두 사용처럼 실제 사용하는 방법, 임대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취득세 문제는 법인이 실사용을 하거나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9.4%의
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제 중요사항 하나.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그 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과 이 사무실로 사용할 때의 과밀 억제 권역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택 조정 대상 지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주정 대상 지역은 주택만 해당이 되니까 이 사무실은 사용 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임대 사업자나 법인 실사용에 적용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법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한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만 또 해당이 돼요. 사무실이나 일반 임대 사업자는 80억 이하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법인 주택 임대 사업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조정대상 지역 재지정될 경우에 공제 금액이 없어지고 종합부 합산 배제가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길게 보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실사용하거나 법인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할 거예요. 무조건 일반과세예요. 그냥 그 중과세 같은 페널티도 없지만 비과세 같은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부 과세되는 건 맞지만 공제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 사업자보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법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좀 혜택이 있다. 물론 법인 실사용이건 일반 임대사업자건 주택임대사업자건 다 법인세로 부과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 양도소득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법인세로 적용된다는 거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타 주의사항을 들으면 첫 번째, 법인이 실사용하는 사무실로 등록을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에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 주거 전용이나 전입신고 등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일단 주택으로 판별될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장점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인 일반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로 활용하다 보니까 임대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서울 중심권이라든가 사무실 수요가 많은 데서는 업무시설로 임대 줄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은 일반 사무실보다 주거로도 쓸 수 있고 업무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좀 임대 안정성이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반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 문제도 없고 사무실 임대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활용할 만한데, 다만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크지 않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임대에는 주택 임대보다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좀 판단을 하면서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현재 비조정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투자해도 괜찮고 또 주거로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적으로 재지정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피스텔을 투자한다면은 주택임대사업자는 향후에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일반 임대사업 쪽으로 물건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오피스텔보다는 그럴 거면 상업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